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A매치 마지막 날인데 뭐 준비한 거 있으니 그것도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경기는 올랜도 대 골스 경기입니다. 저번에 올랜도가 휴스턴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사실 휴스턴이 막판 4쿼터 2분 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지고 있었었죠. 무려 지금 휴스턴 정도면 제가 굉장히 높게 보는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도 올랜도가 원정에서까지 되게 좀 잘 싸웠다. 요즘에 벤케로가 없기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벤케로가 또 턴오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이면적인 선수라고 했는데 벤케로 대신에 이제 다실바가 나와가지고 뭐 스페이싱을 제공을 한다거나 일단 올랜도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스 같은 경우는 저번 경기에서 커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샌안토니오와 2연전 동안 커리가 아주 굉장한 활약을 했는데 커리에 뭐 3점도 진짜 늦게 들어가고 뭐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날도 무디의 커리어하이 경기, 워낙에 뭐 이제 그 경기는 상대가 조금 뭐 약했던 뉴올이라는 것도 있었고 골스가 좀 편한 게임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골스는 지금 3연승을 원정에서만 계속 달리는 중인데 올랜도 원정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골스가 나름대로 잘 싸워온 게 있긴 했었어요. 제가 지난 2시즌 동안 계속 골스가 많이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좀 눈에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뭐 언제는 이제 커리가 엄청 좋은 게임을 하는 반면에 벤케로가 한 40득점 넘게 하면서 맞받아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거는 이 올랜도와 상대를 했을 때 골스의 이런 야투 시도들이 꽤나 적었었다. 저는 이런 야투 시도가 적으면은 좀 득점 내기가 확실히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79, 78, 90, 78회 여기다가 아마 첫 경기 빼고는 남은 경기들은 자유투 시도도 조금 적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스가 여태 올랜도와의 경기에서는 야투 시도가 좀 적은 편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수가 뭐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이 중에는 뭐 3점이 터지면 좀 점수가 많이 나고 안 터지면은 서로 뭐 200점 언저리가 나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올 시즌에는 올랜도가 뭔가 예년만큼 수비가 좋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상대를 뭐 109점도로 묶으면서 여기는 뭐 브루클린 98점 묶은 거나 사실 휴스턴과의 경기도 연장을 갔기 때문에 겉보기보다도 더 이제 좋은 실점 방어 수치가 있기는 합니다. 뭐 골스 역시 상대한테 뭐 기회를 많이 좀 제공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점을 적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본인들의 야투발이 좀 안 살아난다는 거. 저는 사실 골스를 지금 그렇게 막 엄청 높게 보진 않는데 그렇다고 올랜도도 현재 뭐 궤도에 올랐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 경기가 승패 예측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골스의 이런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래도 언더보기에는 괜찮은 매치 같긴 합니다. 서로 간에 좀 일단 수비의 기반은 좀 있는 팀들이기도 하고 야투가 좀 서로 간에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 상으로는 그냥 언더가 좀 그나마 갈만한 그런 매치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여기도 일단은 맞대결상으로는 보스턴이 상당히 강했던 것들이 먼저 보이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보스턴이 8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중간에 한번 끊기긴 했지만은 쭉 살폈을 때 총 14대 1 정도로 보스턴이 8연승으로 상당히 브루클린을 잘 제압을 해왔다. 근데 사실 올 시즌에 보스턴이 워낙에 좀 자원이 많이 빠진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브루클린이 지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원상으로는. 이런 거는 역시나 보스턴이 조금 더 위라고 둘만은 한데 야, 이게 10.5씩이나 받을 정도에는 조금 약간 의문입니다. 일단은 이제 마포주의 활약을 좀 조명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8경기 동안 마포주는 사실 3점은 그렇게 잘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날그날 많이 다릅니다. 좋은 날에는 진짜 잘 꽂고 안 좋은 날에 또 한없이 안 좋고 이래서 오락가락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슈팅의 효율성 자체는 굉장히 좋게 지키고 있다. 뭐 키가 있으니까 리바도 잘 잡아주고 평균적으로 27득점 가락이면 브루클린의 1옵션이라고 불러야겠죠. 근데 워낙에 올 시즌에 좀 스타트가 좋지 못하죠. 2승 11패인데 그나마 직전 경기 워싱턴은 뭐 이런 리머텍으로 압살하고 그러긴 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스턴은 요즘에 제가 뭐 3점이 계속해서 좀 덜 던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도 39개밖에 안 던졌어요. 대신에 이제 좀 성공률은 40%가 넘는 그래도 좀 야투가 좀 잘 꼽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제 프리차드의 3점이 또 그날 좋았습니다. 이게 샘 하우저가 시즌 초반에 좋더니 요즘에는 샘 하우저가 약간 저물고 프리차드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3점 발은 아직도 별로긴 한데 둘 다 이렇게 3점 성공률이 33.2%, 34%로 리그에서도 하위권이거든요. 대신에 뭐 보스턴 야투 시도를 많이 가져간다든가 그런 거 상으로 좀 메꾸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뭐 언더오버든 뭐든 간에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일단 언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고무적인 건 보스턴이 요즘에 뭐 공격에서는 3점이 좀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많은 점수를 못 내는 한편에 그 수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뭐 크게 더 달라진 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브루클린은 요즘에도 사실 뭐 공격이 많이 살아나고 있진 않고 직전 6위도 워싱턴이라는 너무 이제 좀 리그에서 독보적으로 실점을 많이 하는 팀들을 만나가지고 129득점을 한 거는 그거는 워싱턴이라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브루클린도 공격이 좀 답답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보스턴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우세가 있지만은 사실 올 시즌에는 그렇게까지 해먹을 만한가 좀 싶기도 해요. 이게 또 브루클린이 보니까 홈에서는 지금 0승 6패 전패고 대신에 원정에서 그나마 2승 5패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보스턴이 원정에서 좋은 팀도 아니고 보스턴은 원정 가면 평균 득점이 11점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브루클린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홈에서 뭐 실점이 많았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약간은 좀 홈에서 어려운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다 이런 것들도 있는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10점 오면은 브루클린의 프렌을 보고 싶은 매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스턴이 좀 쉬운 경기가 아닐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네요.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웬베냐마가 지금 그 종아리 부상 때문에 한 2주 정도 결장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루크 코넷이 나왔는데 지난번 경기는 뭐 무난하게 대승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제 세트 플레이도 많이 없고 야투에 의존하는 팀이었는데 샌안토니오가 잘 막아 세웠습니다. 또 그날 이제 팍스가 28득점으로 친정팀한테 제대로 복수한 것도 있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대결상으로도 원래는 멤피스가 샌안토니오한테 많이 강했었거든요. 2대 16이라는 샌안토니오가 굉장히 열세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흐름을 지난 시즌에 끊었었고 마침 딱 멤피스가 저물기 시작했던 지난 시즌 후반기 이후로 엄청 저물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샌안토니오가 조금 이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더구나 올 시즌에는 양 팀의 이런 차이들이 많이 좀 바뀌어 있다. 샌안토니오는 잘 나가고 있고 멤피스는 엄청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두 팀의 얼굴격인 모란트랑 웸비가 결장하는 경기라는 건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얘네들이 아예 뭐 결장한 경기와 뛴 경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웬메냐가 빠지면 일단은 뭐 실점이 상당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오바로 간다든지 어쨌든 손해가 있었다. 반대로 이 모란트가 있고 없고는 팀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거 상으로도 모란트가 없을 때 오히려 플러스다. 점수도 줄지가 않는다. 작년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이 모란트가 있고 없고가 오히려 있을 때가 조금 나아요. 1.3 3점 정도.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고 모란트가 뭐 있냐 없냐도 이렇게 언더오버 차이도 거의 없다고 나옵니다. 그냥 모란트라는 돌격대장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외곽에 공간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편해지지만은 하여튼 뭐 멤피스에 그냥 하향세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고 일단 지난 웬베냐마가 없는 경기에서는 뭐 이 샌안토니오가 뭐가 좀 두드러졌냐. 일단 뭐 팍스가 많은 득점을 했던 것들 이외에도 뭐 반즈도 괜찮은 날이었었고 샴페니도 지원 사격 잘해주고요. 소엔도 그렇고 얼추 뭐 3점 같은 것들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야투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저는 뭐 세크라멘토가 너무 수비가 안 좋은 팀이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웬메냐가 없을 때도 무난하게 대승을 한 경기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스테판 캐슬까지 빠집니다. 저는 스테판 캐슬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비도 좋고 운동력 좋고 이런 거는 좋지만은 턴오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웬메냐랑 캐슬이 내일은 동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시간이 굉장히 좀 짧기는 해도 둘이 빠지면은 오히려 플러스 10.27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직전 경기가 약간 포함이 됐다거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우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는다는 거 저는 사실 좀 믿지는 않고 있거든요. 약간 좀 수치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위에도 보면은 웬메냐와 혼자 빠지거나 캐슬 혼자 빠지거나 이럴 때 웬메냐가 이제 빠지는 경우에 마이너스 상당히 크고 캐슬만 빠지는 경우에 마이너스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내 샌안토니오는 분명 주전 2명이 빠지는 거 타격이 있을 거다. 또 이제 웬메냐랑 샌안토니오 이런 수비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 뭐 차이가 있을 테지만은 충분히 루크 코넷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멤피스도 지난번 경기 때 클리블랜드전에 상당히 좀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기고 있다가 4쿼터 때 8대 29로 런을 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잭 이디라든지 자잭주가 쉬는 구간 그런 경우에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밀렸었거든요. 빅맨이 없는 구간에서 이게 보니까 잭 이디가 있는 게 확실히 투맨 게임 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크린이 워낙에 좀 기골이 장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내일도 이디랑 자직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엠비스가 좀 공격하는데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 이 라인업으로는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웬메냐가 없어서 그런지 5.5씩이나 받았는데 저는 좀 더 선수 구성이 단단한 거는 샌안토니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벤치 자원에서도 믿을만한 애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멤피스는 뭐 지금 빠진 자원들도 그런데다가 팀적으로 완성도 자체가 샌안토니오보다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도 해요. 또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나름대로 홈빨이 있다거나 올 시즌 멤피스는 홈이든 원정이든 그냥 둘 다 뭐 좋지가 못하죠. 저는 샌안토니오를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5.5라는 기준점이 저는 타이트하게 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샌안토니오를 조금 더 좋게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애틀랜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하필이면 얘네들이 붙는 것도 많이 빡셉니다. 제가 저번에 애틀이랑 피닉스가 붙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애틀랜타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고 브루클린전에서 트레이 형이 한 5분 만에 나간 경기까지 포함을 한다면 10경기 동안 8승 2패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나 직전 경기 때는 22점 차를 4쿼터 들어갔을 때 이때도 많이 지고 있었는데 4쿼터 6분 동안 이제 20대 0 런을 달렸어요. 그래서 55년 만에 서부 원정에서 4연승을 챙겨갔다. 요즘에 분위기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산탄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그거보다도 분위기가 더 좋아요. 일단은 뭐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동부에서 12승 2패 전체 1등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둘 다 잘하고 있는 애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에셀에서는 뭐 트레이 형이 없다든지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커닝햄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이런 핵심 선수의 결장이 있는데도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없는 경우에 이 윙 자원들 중심으로 많이 잘 돌아갔다. 그런 것들을 칭찬을 하면서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밸런스를 찾은 거 그런 것들이 커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수비보다도 공격이 많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많은 이런 좋은 이런 효율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공격 횟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애틀랜타 하면 원래 좀 뛰는 팀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점수 자체는 이런 야투나 3점 성공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긴 하다. 그래도 충분히 뭐 좋은 수비 가지고 있고 밸런스가 좋은 팀으로 보여요. 대신에 디트로이트는 요즘 커닝햄이나 이제 아웃사이더 탐슨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해리스도 지금 없기도 하고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홀랜드는 저는 믿음이 크지 않은데요. 요즘에 젠킨스라는 친구가 굉장히 또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야투율이면 야투율 점수 뽑은 거나 어시스트도 꽤나 잘 뽑고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의외의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원래 애틀랜타의 이제 오펜스의 중심이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트레이 형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8.2 없을 때는 플러스 6.76이다. 이게 시즌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차이가 큰데 그 사실은 이제 좀 애틀랜타의 주전 자원들보다도 벤치 자원이 나올 때 이렇게 플러스가 많이 찍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트레이 형이 없는 기간 동안 애틀이 뭐 8승 2패에다가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주전 자원들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레이 형이 없는데도 충분히 플러스치가 많이 찍힌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무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도 아마 애틀랜타는 어느 정도의 좀 괜찮은 수준을 보여줄 것 같고 디트로이트는 지금 보니까 요즘에 원래는 커닝햄이나 뭐 아웃사이더 탐슨, 헤이리스 이런 애들이 빠지면은 그만큼 벤치 자원들이 주전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벤치 득점이 상당히 많은 게 또 보입니다. 37, 40, 40으로 벤치 자원으로 충분히 점수를 많이 뽑아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은 좀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씩이나 벤치 자원들의 핵심 애들을 주전으로 끌어올렸는데 벤치에서 이 정도 뽑아주는 거는 뭐 자본테 그린 같은 애들 나타나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당장 뭐 내일 커닝햄이나 아웃사이더 탐슨 이런 애들이 복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사실 배팅하기 안 좋은 경기처럼 보여요. 둘 다 기운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동부 1등 팀인데 프렘 받았으면 이거는 디트로이트를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229.5도 저는 좀 언더 생각 중이긴 합니다. 요즘에 애틀랜타가 점수를 좀 많이 냈던 거는 뭐 피닉스라든지 유타, 뭐 세크라멘토 이런 수비가 약한 팀이라든지 좀 서로가 많이 주고받는 그런 게임들이 많았는데 내일 디트로이트는 사실 좀 언더 게임을 하는 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얘는 이제 커닝햄이 없는 동안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시카고인데 시카고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오버팀이고 인디애나도 빨리빨리는 합니다. 오늘도 인디가 점수를 좀 많이 뽑기도 했고 필라델피아는 그냥 언더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일은 애틀랜타 대 디트로이트 이 두 팀이면은 저는 약간 언더 생각도 조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기준점은 되게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건 맞는데 229.5도 나는 뭔가 언더가 약간 좀 땡기네. 그런 매치인 것 같아요. 내일 좀 더 디트로이트라든지 애틀랜타나 라인업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커스 대 유타 경기입니다. 내일 이제 유타가 원정이고 레이커스가 홈인데, 먼저 이제 그 맞대결상으로는 레이커스의 또 홈이잖아요. 이제 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는 유타 상대로 10승 2패를 달리고 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레이커스가 지금 홈에서는 득점이 한 3점가량 많아진다. 대신에 뭐 실점도 5점가량 많아져가지고 올 시즌 레이커스는 홈발을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대신에 이제 유타가 많이 망가지는데 홈에서 7경기, 원정 6경기로 충분히 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134득점가량 하는데 그 원정에서는 득점이 101점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 실점도 홈에서 129점, 원정에서 117로 원정에서 실점도 12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정 유타는 언더게임하는 빈도가 많았었고 특히나 득점에서의 낙폭이 엄청 심하게 된다.
마진상으로 득실이 홈에서는 한 플러스 5점가량 되는데 원정에서는 마진이 마이너스 16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정 유타는 바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보여준 걸로는 충분히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과연 유타가 요즘 이렇게 득점은 꽤나 하는데 이 실점은 또 아주 많은 팀이기도 하단 말이죠. 뭐 연장 간 것까지 포함을 한 거지만은 연장을 안 간 경기들도 충분히 많은 득실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상으로는 저는 내일도 사실은 좀 이제 오바 같은 거는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게 유타가 얼마나 망가질지 모르겠어요. 237이어도 오바는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생각보다 레이커스가 좀 느린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그에서 야투 시도가 지금 29번째니까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도 하고 상대 야투 시도는 7번째로 적게 통제를 하고 있다. 반대로 유타는 이런 것들 상으로는 상대랑 좀 많이 주고받고 있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한데 12.5 레이커스의 핸디값이 사실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유타가 얼마나 망가질지 모르겠는데 지표상으로는 되게 많이 망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12.5도 레이커스를 봐야 될 것 같고 237.5 이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오바를 좀 탑승해야 된다고 보는데 유타가 많이 망가진다. 그러면 또 언더가 날 수도 있어요. 글쎄 이게 좀 유타가 너무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해. 원정 5연전 동안 피닉스, 샬럿, 보스턴, 디트로이트, 미네 이렇게 많았을 때 너무 안 좋았거든요. 반대로 홈에서는 그래도 바로바로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일단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유타는 원정에서 정말 못했다.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레이커스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저는 일단은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 유타가 진짜 많이 망가진다. 또 100점대 초반에 그친다. 그러면 언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피닉스 경기인데요. 이것도 내일 이제 포틀랜드에서는 드루 할러데이가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포틀랜드가 드루로 영입해가지고 앞선 수비가 굉장히 좋아진 게 보이는데 일단은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드루 할러데이가 있는 게 뭐 한 3점가량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뭐 딱히 뭐 득실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대부분 수비에서 이끌어내는 게 많은데 할러데이가 있을 때가 팀의 이런 2점 슛 야투율이 거의 뭐 한 8%가량 좋아진다고 합니다. 빅맨 살려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상으로는 좀 많이 살려주고 있는 것들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3점 성공률은 약간 좀 좋아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 오히려 상대의 야투율이 그 드루 할러데이가 있을 때가 한 4%가량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대신에 3점은 상대가 3%가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빅맨한테 많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드루 할러데이가 이렇게 좀 표본상으로는 팀에 좀 도움되고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기는 하다. 내일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피닉스 제가 저번에도 이제 그레이슨 알렌이 지금 올 시즌에 3점 성공률이라든지 많이 시도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상으로는 피닉스의 외곽에 엄청나게 보탬이 많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알렌이 없으니까 직전 경기 때 피닉스가 이 로이스 오닐이 3점을 되게 못 꼽는다든지 3개 중에 하나골로 들어가는 점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직전 경기 때 이제 또 4쿼터 때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날 상대가 애틀랜타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4쿼터 때 뭐 20대 0 런을 달렸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상대가 전부 다 이제 외곽을 쏠 수 있는 5아웃 라인업을 쓰다 보니까 마크 윌리엄스가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냥 디펜 리바 안 들어가면 디펜시브 리바운드 잡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진짜 할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인사이드 진입도 어려웠고요. 대신에 이날은 부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딜런 브룩스가 총 25개나 싸가지고 34득점으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확실히 지금 브룩스가 팀의 2옵션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보기 좋은데 어쨌든 외곽을 담당을 하던 한 20점가량 뽑아주던 그레이슨 알렌이 없는 거 이것도 피닉스가 많이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포틀랜드가 사실 초반에 좀 수비가 괜찮게 나오고 공격도 꽤나 잘 되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빠른 팀의 요건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3점슛 성공률이나 야투 성공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자체는 7등이었다. 수비적으로는 뭐 3점 방어가 조금 되고 있지만은 거의 뭐 130점에 달하는 실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피닉스가 조금 일정이 좀 쉬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여기에는 뭐 실점 수치가 굉장히 좀 적게 찍히는 것들. 이거는 뭐 인디애나 만나 98점 통제를 한 거, 뉴올리언스 같은 바보팀 98점 통제를 한 거, 클리퍼스도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102점, 103점으로 막았거든요. 그런 애들보다는 지금 포틀랜드가 조금 더 까다로운 상대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뭐 포틀랜드가 홈인 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홈발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홈으로 오면 실점이 8점가량 줄어든다. 대신에 득점도 3점가량 줄어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피닉스는 원정으로 가면은 실점이 한 14점이 많아집니다. 대신에 득점도 한 6점가량 줄어드는 이런 안 좋은 면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틀랜드를 조금 더 위로 보도록 할게요. 결장선수상으로는 포틀랜드가 드루 할러데이가 없는 거 이게 좀 더 아쉽긴 하지만 포틀에 한번 뭐 역배라든지 프렌 그런 것들 좀 보고 싶고요. 237.5는 그냥 포틀 때문에 오바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포틀랜드가 너무 오바팀이거든요.
그 정도? 피닉스도 맞춰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피닉스가 득점은 그렇게 아쉽지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들도 공격 카테고리가 괜찮게 지키고 있는 것도 하니까 오바라든지 포틀랜드의 역배나 뭐 프렌 이런 식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